자, 안녕하세요. 정현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또 김간호 세무사님 모시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업승계 절세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신자본 환원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이런 방법이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막 이런 말씀도 많으셨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상담을 많이 의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신자본 환원이 포함된 가업승계 절세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의 또 비법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승계를 의뢰하면 세무사님 어떤 식으로 솔루션을 좀 만들고 전략을 짜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업 승계는 어떤 텍스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금 외적인 것들 고려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저희들은 이제 대표님들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저희는 유사한 사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미래가 예측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절세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승계와 관련된 절세 외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전반적인 검토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절세, 예를 들면 뭐 절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두 개가 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줘야 되냐, 아니면 지분을 50%씩 나눠줘야 되냐,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세금 외적인 부분이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담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구조를 짜드립니다. 그래서 회사만 승계하는지, 회사 밖에 부동산은 있는지, 승계는 아들만 하고 딸은 전혀 안 받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제가 작년에 상속 신고한 것 중에 하나는 가업 승계가 아들밖에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업 승계를 아드님밖에 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따님이 어, 회사 재산, 회사 주식 말고 다른 게 받을 게 본인의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양이 좀 적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을 가업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본인 주식은 가업 승계를 못 받게, 받을 수 없게 방해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회사에다가 소송을 하는 거죠. 현금으로 달라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런 식의 일이 발생하면 사실 재산이 없는 것보다 못한 거죠.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그 우애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려면은 상속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아버님이 힘이 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서 가업승계는 진행을 하는 게 맞다. 검토는 60세부터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과 어떤 많은 전문가들을 상담을 해서 세금적인 측면, 그 다음에 세금 외적인 측면 모두 다 검토하여 진행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네, 세금 네. 외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엄청 중요합니다. 예. 대표님들이 보통 가업 승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맞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려면 아직 먼 게 맞죠. 그런데 가업을 승계하려면 적어도 10년 전, 뭐 가능하면 20년 전에는 하셔야 많은 전략들을 구사할 수 있고 결국 세무사님 말씀하신 그 회사는 남매 간에 이제 소송까지 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좀 회장님들이 일찌감치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가족 간의 분쟁도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왜 네. 회장님들은 빨리 안 하시는 거예요? 빨리 준비를 승계에 대한 거를 빨리 안 하실까요? 일단은 뭐냐면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당장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미루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모든 회장들이 보유한 재산이 부동산과 주식, 현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은 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르는 경향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 업이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겪어보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질 정도로 적자하면 뭐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투자한 비용도 있고 해서 폐업을 잘 안 하고 이게 계속 끌어가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거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업승계는 먼저 하는 게 좋다. 먼저 하는 게 최고의 절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생각보다 견적 받아보고 플랜 짜보고 그 시나리오를 돌려보면 그렇게 방법이 없는 것만 아닙니다. 그래서 한 2,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승계의 어떤 발판, 승계의 50%, 100%다 승계를 처음 할 수는 없고요. 승계를 50% 한다든가 나머지 50%는 천천히 한다든가 뭐 이런 계획 구조를 짜야 되겠죠. 순차적으로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좋다. 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최고의 절세는 빨리 하는 게 최고의 절세다. 이거 와닿는. 맞습니다. 예, 정말 그게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김간호 세무사님만의 그런 가업승계 절세 전략 프로그램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제 각 기업마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자녀가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아들 2명이 승계를 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딸이 있는 경우는 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너무나 그거는 이제 상담을 하면서 각 업체의 처한 상황을 들어봤을 때 플랜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먼저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정부에서 소위 말해서 국세청에서 특례로 뭐 지원해주는 제도가 3가지가 있습니다. 1번이 가업상속공제 특례고요. 2번이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 특례고요. 3번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인데요. 3번은 창업이라는 과정이 되게 까다롭습니다. 창업이라는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요. 절차도 좀 복잡해서 많이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또 창업을 해야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가업승계 주식증여세 과세 특례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없습니다. 둘 다 똑같이 5억까지는 비과세, 30억까지는 그 10%입니다. 물론 30억 넘는 부분에 대해서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100억까지 20%인데 또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지금 1번은 또는 돌아가실 때 발생하는 거고, 많은 기업을 현재 다녀보면 나는 가업상속공제 특례 받으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 왜냐면 일단 제도상으로는 가업상속공제 특례가 비과세로 돼 있거든요. 얼마까지? 뭐 200억, 300억, 500억까지 비과세 될 수 있으니까 대표님들이 이거 막연하게 그냥 가업상속공제 믿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많이 안타깝죠. 왜 안타깝냐면 가업상속공제 상속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한 듯이 세금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버님이 제가 상속 적정 나이를 65세에서 75세로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버님이 어떤 그 자녀에 대한 또는 집안에 대한 또 회사에 대한 어떤 파워가 있을 때 아버님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이거를 정리정돈을 해주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자녀들에게 맡기게 되면 아버님이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걸 측면을 봐서 1번 가업상속공제보다는 저는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추천해주고요.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거 어차피 상속세 때 또 내는데 어차피 그때 되면 되는데 왜 미리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뭐냐면 지금의 주가로 미래의 상속세가 픽스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가업승계 주식 특례를 실행을 하면 지금 주가가 30억이 나왔다.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상속세 신고 시에 100억이 나왔다. 그러더라도 지금 가액 30억으로 그 상속세 때도 가산이 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주식 특례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죠. 그리고 5억까지 비과세고 30억까지 10%인데 결국은 35억 정도 하는데 2, 3억 정도면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를 적극 검토하시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님들이 막연하게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라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핵심 2단계의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고요. 그 사전에 그 다음에 사후에 전략으로 나눠서 전체 플랜을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보고
하고 있는데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을 쓰면은 부담할 세액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특히 이 3단계 때문에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먼저 가업승계 증여 특례가 이제 해야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 1단계로서 주가 인하 전략을 먼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주가 인하 전략은 정관 정비를 통한 퇴직금 추계 극대화, 이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냐면 정관만 바꿔도 아버님이 퇴직금 추계 액수만 바꾸면 이거는 회계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정관에 이 제도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아, 세무사님,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많은 대표님들이 모르시거든요. 문의 들어오는 것 중에 많이 알아봤는데 요새는 주가를 낮출 방법이 없다더라.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네, 세무사님 전략에는 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근데 뭐 여기 다 있습니다. 적어주시지 예. 않으셨겠지만 그중에 일부를 적어주신 것 같은데 네. 특히 이런 정관에 대한 정비의 중요성을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다들 뭐 그 급여나 퇴직금, 유족보상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지금 이런 퇴직금 추계액도 주가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대여금 중에 대손 충당금이 거의 100% 잡혀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자산적 가치가 없으나 그 주가 평가상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스란히 자산으로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실 자산은 대손을 하든 매각을 하든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산에서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한 그 신자본 환원은 뭐냐면 회사에 있는 자본금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회사의 자산을 빼내가는데 이때 자산을 뺄 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을 빼서 절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을 빼는 과정에서 사업무관 자산을 뺄 수가 있습니다. 신자본 환원은 현금만 빼는 게 아니라 현물도 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임대용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그 임대용 부동산을 신자본 환원으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회사의 자산 중에 비사업용 자산은 없앨 수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주가도 떨어지고 사업무관 자산도 최소화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 절세 전략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주가 인하 전략이 4가정들이 나왔고 업무 부관 자산 최소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신자본을 통해서 회사에 있는 단기 대여금, 가지급금, 그 다음에 사업 무관 자산을 회사 바깥으로 빼내면 그만큼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1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 인하와 사업무관 자산이 최적화가 된다면 여기서 이제 가업승계 증여 특례를 적용할 시점을 정해야 됩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의 핵심은 결국은 주가를 평가해서 자녀한테 증여하는 겁니다. 증여하는데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 5억까지 비과세, 30억까지 10%, 30억 이상은 20%를 적용했다는 건데 여기서 핵심이 주가입니다. 주가. 즉 1단계도 주가를 인하했지만 주식을 증여하는 시점이 올해냐 내년이냐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가라는 거는 뭐냐면 손익가치가 있고 자산가치가 있는데 손익가치는 가장 최근 연도가 가중치가 3, 그 전년도가 2, 그 전전년도가 1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익이 많이 난다. 그러면 내년에 하게 되면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됩니다. 그러면 올해 강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년 전에 주가가 만약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었다. 그러면 그 3년째가 단기 순이익 그 주가 계산을 빠지는 시점. 만약에 우리가 18년에 이익이 100억이 났다. 그 이후로는 30억, 20억이 났다. 그러면 그 18년이 주가평가 계산을 빠지는 시점 21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9, 20, 21년 주가를 반영하려면 22년에 승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어떤 시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